자,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사실 Y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반쪽짜리 설명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뒷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뭐 사실 앞부분만 설명을 여러분들 잘 들었어도 반복문 푸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뭐 뒤에 부분을 다시 한번 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Y문을 작성한다 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 I 이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부터 3까지 이제 출력할 수 있다는 거. 자, 1부터 3까지 연속된 수열을 출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반복문이 총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3번 실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총 4번이죠. 왜요? i가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3일 때 한 번, 4일 때 한 번 실행 딱 했는데 뭐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빠져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직가 생각해서 요 조건부, 요걸 이제 조건부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조건부라고 하는데 그럼 조건부는 총 몇 번 실행되다? 4번 실행이라 보시면 돼요. 4번 실행. 4번 실행. 근데 4번 실행됐을 때 여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빠져나온 것 뿐이에요. 다른데 여기 안쪽은 내부적으로는 여기 내부는 몇 번 실행된 거예요? 얘는 3번 실행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부터 3까지 출력을 해준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걸 10으로 바꾸면 1부터 10까지 출력할 수 있고, 그럼 얘는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11번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입국컷 당하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여기가 거짓이잖아요. 거짓이기 때문에 애초에 거짓 나와서 입국컷 당하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시작값이랑 끝값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보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보폭을 내가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값에 나오는 범위가 다르겠죠. 뭐 3 하면 뭐 1, 4, 7, 10, 뭐 4 하면 1, 5,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 보폭을 세게 밟으면 금방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폭을 여러분들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이거 무한 루프입니다. 왜요? i가 계속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무한 루프 예시가 뭐라 했죠? 자, 요걸 10이고 요걸 조건부를 이렇게 썼어요. 내가 역수 출력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i 플러스 1 이건 뭐야? 이것도 무한 루프죠. 왜요? 10에서 1로 역순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19, 87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이 계속 1씩 증가되면서 1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로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조건식을 개념을 잘 정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문제로.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수를 이제 짝수의 합이래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짝수 구하는 건 방금 했잖아요. 그쵸? 짝수 구하는 건 어떻게 했죠? 일단 여러분들 모르면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뭘까요? 자, 첫 번째 1부터 100까지의 수를 먼저 출력, 이걸 먼저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짝수 출력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i는 1, while 일단 여러분들 단계별로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0이라 했으니까 100. 자, 프린트 i 플러스니 1.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100까지 정상적으로 출력을 했고요. 자, 이게 됐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했으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체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짝수를 출력하기. 1부터 100 사이에 수중 짝수 출력. 이걸 해보는 거죠. 자, 어떻게? 자, 만약에 i를 2로 나눴더니 그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바로 짝수라 했잖아요. 그쵸? 프린트 요거 들여쓰기 잘 해줘야 되고, 요 조건문이 참일 때 요게 이제 담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줘야 된다.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출력해보는 거죠. 아, 짝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네 라고 이제 되고 나서 뭐예요? 이제 세 번째 스텝이 짝수의 합 출력. 자, 짝수의 합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합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죠. 그쵸? 합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자, 일단 썸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0을 두고요. 0으로 두는 이유는 0부터 시작해야지 값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0으로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짝수의 합이라는 거니까 얘가 결국에는 짝수를 담아주는 녀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출력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얘가 2, 4, 6, 8, 10.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증가가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씩 증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요 썸 플러스 요게 어디로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썸 플러스는 i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이씩 증가되는 값을 여기다가 차곡차곡 담아주니까. 그 다음 최종 결과값은 프린트해서 썸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보기 편하라고 쓰니까 이렇게 하면 2550 내가 더한 결과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1부터 100까지의 수 중 짝수이고 3의 배수. 이것도 여러분들 자 단계별로 푸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무조건이요. 1부터 100까지 출력. 자, 어떻게 한다? i는 1 while. 자, 여러분 문제를 못 푸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단계별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1부터 100까지 출력됐죠. 자, 오케이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완료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체크리스트, 투두리스트라 하거든요. 실제로 실무에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뭘 하냐면 이 체크리스트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떤 개발을 할 때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는 것과 무작위로 그냥 하는 것과는 완전한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유지보수 할 때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알고리즘 문제 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문제도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뭐부터 할 건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문장으로 일단 써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나씩 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랑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외국인이랑 대화를 한다 했을 때 그냥 영어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그냥 뱉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로 대화할 건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랑 대화하려는 그 언어를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내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면 당연히 정리가 안 된 내용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알고리즘 풀 때 보통 이제 취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나먼 이야기 하지만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코딩 테스트라는 걸 회사에서 보게 되는데 코딩 테스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뭐 못해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막 회사에서 준단 말이에요. 코딩 테스트. 그럼 보통 해야 되는 거는 앞전 시간에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읽고 내가 뭐부터 할 건지를 문장으로 다 정리를 하고 쓰는 거예요. 실제로 코딩 테스트 강의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면 그 머릿속으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로 코딩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단계별로 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내가 하나씩 체크하면서 푸는 것과 그냥 무작위로 푸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뭐 당연히 원어민이랑 외국인이랑 대화하는데 바디랭귀지 하면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 안 하고 코딩하면 돌아갈 수 있는 코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돌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이제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짝수 먼저 출력을 하는 거예요. 1부터 100 사이에 짝수 출력. 자, 이거는 계속 했잖아요. 어떻게? 만약에 i를 2로 나눴을 때 이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바로 짝수라 했죠. 그쵸? 그러면 이러고 나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아, 짝수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구나 확인했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이번엔 뭐예요? 짝수이고 3의 배수. 자, 내가 짝수이고 3의 배수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짝수 말고 3의 배수 한번 3의 배수 출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3의 배수 출력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의 배수 출력도 완료를 했어요. 이게 지금 됐네? 그러면 자, 여기 그러면 문제를 잘 읽어보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스텝이 뭐예요? 짝수이고 3의 배수 출력.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참이 돼야 되고
짝수이고라는 거는 얘도 참이죠. 3의 배수라. 근데 3의 배수가 아닌 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제가 실수했네요. 3의 배수 출력했으면 3의 배수가 아닌 수도 출력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 수 출력.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닌 수.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수 출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얘는 3의 배수, 3을 i를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어쨌든 3의 배수라는 거니까 여기를 어떻게 바꿔준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뭐래요? 3의 배수가 아닌 수인 거죠. 그렇죠? 1, 2, 4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다? 3의 짝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닌 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짝수이고니까 짝수이고라는 조건식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2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약에 i를 3으로 나눠봤더니 그게 나머지가 0이 아니네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다?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어쨌든 얘가 참이 돼야 되고 얘도 참이 돼야지 참참이 된 결과값을 여기다 넣어줄 거 아니에요.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됐어요. 요것도 됐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네요. 제가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인 결과를 출력하는 게 어떤 연산자? AND 연산자라 했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AND 잘라내기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코드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엄청나게 준 건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보는 거 뭐예요? 합을 구하기.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하는 거죠. 합 구하는 건 제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sum은 0.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한다? 프린트 대신에 sum 플러스는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요? i 값이 뭐가 담기겠어요? 짝수면서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여기 계속 담길 거 아니에요. 차고차고 하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프린트해서 sum 그 다음에 포맷 su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1734라는 결과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하는 것과 정리를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과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지금은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나중에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알고리즘 문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만들 때도 똑같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본기부터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